자, 일곱 번째로 이제 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좀 핵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사관학교를 임관하고 이제 군의 장교가 돼서 향후에 이제 계속 자기만의 길을 이제 걸어갈 때에 향후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직업군인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 부직의 빛으로만 묘사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현실이 사실 그렇죠. 뭐 전방 지역이든 또는 후방 지역에서도 격오지든 군인들이 근무하는 그 환경은 사실은 아직도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호의 사명을 안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죠. 그러한 군인들에게 지금의 어떤 처우나 또 어떤 경제적인 보상은 사실상은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현역병들조차도 월 봉급이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있고, 또 군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점차적으로 뭐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서방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장교 신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 지위와 또 처우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조금씩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육사에 입교해서 또 장교가 되어서 한 영관 장교쯤 될 때쯤에는 아마 뭐 미군 장교들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의 대우 초우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날 얘기를 소원하고요. 네. 어쨌든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지금 뭐 사람이 이제 환경에 뭐 적응하는 동물이긴 합니다만 뭐 환경은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네네. 중요한 거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그리고 어떤 조국 수호에 대한 어떤 긍지심, 그리고 봉사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군에 종사하는 분들도 가장 최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제가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 수험생들을 접해 보면 사실상 뭐 국가관과 사생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수험생 입시생들에게 너무 커다란 어떤 뭐 국가관이나 사생관에 대해서 육사에서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생도 생활을 하고 장교 생활을 거치면서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생겨나는 거죠. 네. 굳어져 가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토양을 마음속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길러나가는 것, 그런 자세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 합격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선선발 합격 또는 뭐 종합선발 합격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성공적인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임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서두에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성공적인 군 생활 그리고 그 안에 군의 보직 편제 뭐 함께 이렇게 합쳐서 말씀을 좀 종합 정리해 주시죠. 네네. 사관생도들이 이제 졸업 및 임관을 하게 되면은 소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관장교와 영관장교 그리고 장군이라는 그 진급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보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죠. 지휘관, 참모, 또 전문기관에서의 뭐 군 전문 인력 또는 연구위원으로 활동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육사 출신의 뭐 절대 다수, 졸업생들의 절대 다수가 중령 이상의 진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저희 동기 진급만 봐도 한 50% 이상 대령 진급이 되었습니다. 네. 낮은 진급률 아닙니다. 네, 그렇죠. 50%는. 네. 그리고 이러한 진급률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도 다 공감하겠지만 육사 입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국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 모아놓고 정말 일반 대학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재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또 공부하고요. 네. 이렇게 배출된 인원들이 군 내에서 그 정도 성과를 못 낸다는 게 우리 이상한 거죠. 네. 당연히 군의 엘리트로서 그런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전통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 생도생활, 성공적인 생도생활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도체. 예. 그럼 장교로서의 군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사실 좀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차이가 많을 겁니다. 답변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2단계에서는 적어도 장교가 되었다면 국가관과 사생관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복을 입고 있고 그 자리에 섰는가. 여기다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기반 하에 뭐 군은 사실 평시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생관 이것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 요소를 삼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군인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생활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와 군을 위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저는 요소로 꼽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구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까? 특히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요.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할 수 있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과학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군의 리더가 되려면은 전문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환경, 또 주변에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또 바르게 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군을 이끄는 참다운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은 이제 시대의 지금 환경에 맞춰서 네. 어쨌든 군도 발전하고 뭐 군이 전체가 발전하는 만큼 군의 어떤 일원인 어떤 장교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희망을 갖고 어떤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어떤 예비 장교들이 일단은 거기에 시대에 맞춰서 자기 개발도 하고요. 네, 그래야죠. 또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 맞춰서 자기 발전도 하면서 결국 그것이 결국 개인적인 것이 모여서 이제 결국 국가의 발전, 군의 발전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생도 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갔을 때 네. 장교가 되어서도 그런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네. 자, 8번째로 이제 1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차 시험을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뭐 7월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육사에서는 뭐 단순히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 정신적 능력까지도 이제 다 기준을 정해서 선발 과정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1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1차 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필기 시험으로 실시되고요. 형식은 그러니까 수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영어 듣기 평가는 제외됩니다.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1차 시험 원서 접수 시에 선택한 계열을 고교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요 수험생 여러분께서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7월 29일 날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은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는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네. 11일 금요일 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시험이 이제 대략 한 70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차 시험 이후에 2차 또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해야지만 그 다음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자, 교수님 1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들었고요. 자, 이제 2차 시험입니다.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8월 10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또 준비가 되는데 2차 시험은 이제 신체 검사, 그리고 체력 검정, 면접 시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육군생활학교는 일정이 일과는 1박 2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등. 이틀간. 이틀로요. 예. 이틀간 그냥 실시하되 이제 학교에서 이제 1박 하는 건 없어진 거죠. 없어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예. 그렇다면 2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2차 시험은 아무래도 사관학교 입학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여러분이 그리고 가장 생소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첫날 오전에는 이제 등록, 체열, 네. 그리고 체력 검정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면접시험 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은 A조와 B조, 2개조로 나누어서 교차로 네. 이제 신체 검사와 면접 시험을 이제 실시하게 되죠. 여러분 뭐 신체 검사 사실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이게 육군 건강관리 규정이 있어서 네. 이걸 적용해서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합격과 불합격만 판정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은 아무래도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겠지만 사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희망한다면 이 부분도 미리 네. 평상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력검정 평가 종목은 5개입니다. 상대 악력, 그리고 교차 윗몸 일으키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그리고 10m 왕복 달리기,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이상 5종목이 되겠습니다. 면접 시험에서는 7개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AI 역량 검사, 네. 그리고 구술 면접, 학교 생활, 네. 자기소개, 외적 자세, 심리 검사, 그리고 종합 판정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면접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의 구술 면접 능력,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의 그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생활 태도라든지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AI 역량 검사가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은 면접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장치고요. 최종 결과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면접 분야에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장소별로는 이제 다수의 면접위원들이 이제 그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각 위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위원 간에 상의하는 거 없습니다. 네. 각자 개별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또 시험장과 시험장 간에도 일체 정보 교환이 불가합니다. A 시험장에서 잘 못했는데 그게 E 시험장까지 넘어와서 결과를 미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별로의 그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별 최종 점수는 결과적으로 종합 판정 단계에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 또는 이제 보류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종 판정 이전에 불합격이나 보류가 한 개 이상인 수험생은 2차 시험 최종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는 게 맞는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심의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뭐 사실 합격, 불합격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치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진지하게 수험생의 입장에서 뭐 상황이 좀 사실 면접이라는 게 긴장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했는가까지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되겠죠. 2차 시험 결과는 11월 10일에 네. 입학 정원의 70%에 해당되죠. 우선 선발 네. 합격자가 네. 발표되고 동시에 이제 같은 날에 5%에 해당되는 특별 전형 합격자가 이제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까지 반영한 이제 25%의 종합 선발 이제 합격자는 12월 22일 날 네. 이렇게 발표되게 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합격을 위한 좋은 전략은 75% 이상 합격자가 발표되는
수시 전형, 네, 우선 한마디로 선발. 우선 선발에 여러분이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선 선발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지 네. 또 체력 준비를 잘해서 체력 우수자로서의 가산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전략을 세우고 이제 전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준비를 한다면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선 선발에 합격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능까지 가게 되면 이제 종합 선발 자체는 수능까지라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네, 네.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육군사관학교는 아까 이제 서두에 1차 시험도 참 중요한데요. 1차 네. 시험이 있고 나서 이제 합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체력이나 면접이나 신체 검사 등도 꼼꼼히 좀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한다면 우선 선발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네. 이상적인 어떤 결과라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합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성공적인 생도가 되기 위해서 네. 뭐 간략하게 성도적인 생도 생활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예, 그 생도 생활은 일반 대학생들의 생활과는 좀 다르죠. 네. 일반 대학생들이 뭐 개인에게 학업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에게 맡겨져서 이제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생도들은 1분 1초 시간을 소중하게 쪼개서 사용하고 있죠. 보통 이제 학업에도 많은 시간을 두지만 체력 그리고 이제 덕성, 인성 함양에도 많은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는 생도가 생도 생활을 잘할 수는 없어요. 다른 생도들과 조직 생활을 통해서 단결심도 발휘하고 또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어야 생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체력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덕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또 잘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뭐 생도 생활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성공적인 생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교훈이 지인용으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지덕체와 거의 그렇습니다. 유사한. 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생도생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덕체를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진행 과정 중에서 육군사관학교만의 무슨 에피소드가 없을까요, 교수님? 네, 뭐 33년 동안 군복무했으니까 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지만 네네. 제가 교수로서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성공적인 생도생활을 하려면 지덕체를 네네. 골고루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도가 추가 합격을 통해서 입학한 생도가 있어요. 네네. 사실상은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겠죠. 예, 예. 그런데 이 생도가 졸업 시에 대통령상을 수상했어요. 그것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생활하는데 단순히 학업만 잘해가지고 될 수 없고 네. 체력과 또 덕성까지 갖춰진 그런 생도들만이 복잡한 이런 생도생활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공부만 잘했던 학생들은 다른 복잡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그 공부조차도 이제 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네. 더러 발생하고요. 네. 더러 반대로 이제 좀 학업에서 좀 뒤처졌다 하더라도 덕성과 또 체력이 갖춰진 생도는 오히려 학업에서 집중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이게 아마도 뭐 제가 겪었던 교수로서 겪었던 아주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또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일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가 네. 아주 귀한 에피소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관 등용물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관학교는 전통적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른 입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합격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하고 생소한 사관학교 입시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자신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관 등용문은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2차 때 이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 후배들을 위해서 네. 어떤 면접에 대한 네. 구체적인 또 다른 뭐 신체 검사라든지 뭐 체력 부분에 대한 조언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는 우수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멋진 군인이 될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 수험생 여러분들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을 육군사관학교가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크게 한번 파이팅 외쳐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Artlist.io